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오는 7월 22일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축구 성적이 나빠서 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가 왜 여기까지 무너졌는지, 누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축구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를 따져보는 사실상의 대국민 검증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여기에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부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혜 전무이사, 박항서 전 부회장 등 축구협회 핵심 인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참고인 명단입니다.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는 물론이고 현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황희찬까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즉 이번 청문회는 과거 행정 책임자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수들이 느꼈던 국가대표팀 내부 분위기와 운영 방식까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까요? 모든 시작은 북중미 월드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대와 달리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은 단순히 성적이 나빴다고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졌다면 아쉬움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선임 과정부터 대표팀 운영, 협회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월드컵 탈락은 결과였고 진짜 문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감독 선임 과정입니다. 먼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핵심 조직인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 선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감독을 뽑아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홍명보 감독 선임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절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누가 감독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권한으로 감독을 결정했는가? 정식 회의를 거쳤는가? 추천은 누가 했는가? 최종 결정은 누구였는가? 외압은 없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왜 계속 반복되는가?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협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랫동안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잘 공개되지 않았고 중요한 사안도 일부 인원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감독 선임만이 아니라 이런 운영 구조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박지성이 포함된 점도 의미가 큽니다. 박지성은 현재 FIFA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영표와 박주호 역시 오랫동안 한국 축구 행정과 대표팀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발언도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인물은 역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이자 주장입니다. 선수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리그 일정과 소속팀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출석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팀 내부 분위기는 어땠는지, 선수들은 감독 선임 과정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협회와 선수들의 소통은 원활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핵심 인사들이 출석을 피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미 사퇴하거나 해외에 머무르는 등의 상황 때문에 실제 출석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는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출석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설명한다면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축구 역사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국회 청문회는 정치나 경제 문제에서 많이 열립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대규모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축구가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적 자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축구만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스포츠 단체들은 오랫동안 비슷한 문제를 지적받아왔습니다. 폐쇄적인 운영,
불투명한 의사결정,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 결국 이번 축구협회 청문회는 다른 체육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다른 종목 협회들도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FIFA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각국 축구협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의 청문회가 FIFA가 민감하게 바라볼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국회의 감독 기능이라는 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실제 FIFA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바로 달라질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는 문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협회 운영 시스템을 바꿀 것인지, 감독 선임 절차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것인지, 선수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 한 번으로 끝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4년 뒤에도 8년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 선임 과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협회의 운영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손흥민과 박지성 같은 축구인들이 앞으로 한국 축구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그리고 스포츠를 움직이는 핵심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